제가 여기 자주 찾는 Y 식자재 마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다 이렇게 하나 좀 삼각대가 없어서 여기 길다라기 위에다 놓고 지금 촬영을 해요. 오늘은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명동 큰손 집안들이었고요. 그 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한번 설명할게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근데 채권 시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채권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을 때 그때 돈을 많이 벌어요. 사채업자죠.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도 덜 했어요. 그걸 법으로 이제 많이 그걸 막아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고려시대 때는 이게 심각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고리대금 사채업자는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 고리시대, 고려시대 때 어떻게 돼요? 고리대금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악명을 떨쳤어요. 그럼 고리대금 사채업자들이 돈을 어떻게 버냐? 이게 예전에도 말했지만, 자, 이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죠. 그 이자로 수익을 내죠. 근데 이거는 푼돈이야. 뭐 언제 수익을 많이 내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을 때 그때 큰 수익을 내. 이게 사채업자의 이게 어떻게 보면 생리야. 아니, 돈을 못 갚으면 뛰잖아요. 뛰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았을 때 그거를 뛰면 그 다음은 이런 말을 하는데 고리대금 업자만 안 돼, 망해. 자고로 고리대금 업자는 어떻게 해요? 정이 많고 자비심이 있으면 안 돼. 정이 많고 자비심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망해. 온다. 저기서 나무에서 짱 받고 있다가 갑자기 막 튀어나왔어. 물어! 저 개자식 강의 못하게 물어! 해야 돼. 별의별 주직 애들이 많아. 아이고. 아까부터 계속 막 저 불독 들리고 계속 내 뒤를 얼쩡얼쩡거려. 야, 고리대금 사찰은 자고를 어떻게 돼요? 자비롭고 정이 많으면 어떻게 망해요. 장훈씨가 해봤는데 저는 저거 안 맞아. 진짜 나오고 나온 거. 고리대금 업자가 종류가 많아요. 저도 옛날 중고차 시장에 우리나라는 중고차는 요즘은 바뀌었는데 저 때만 해도 중고차는 기본이 2부 이자 있어요. 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 2부면 얼마냐? 매달 어떻게 돼요? 자, 2부 이자면 1000만원 빌리면 20만원씩 이자를 따박따박. 아이고 이쁘다. 안 통하네. 아이고 이쁘다. 자, 이 고리대금전, 자, 2부 이자를 복리로 하게 되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냐. 지금 여러분들 특히 요즘 기성세대 분들은 예전에 다 카드 대란도 겪었고 IMF도 겪어서 빚의 무서움을 알아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빚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는 것 같아. 젊으니까 그래. 원래 젊었을 때 그래. 한 번씩 불에 크게 대봐야 불이 무서운 줄 알아. 뜨거운 줄 알아. 이쪽에다 달란가 본데? 이쪽에다 될 거야, 이제. 내가 된다고 하니까 안 돼. 자,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저도 옛날 중고차 장사할 때 가끔 가다가 급조하면 2부 이자를 써요. 자, 1000만원에 20만원. 왜냐면 중고차는 거의 1000만원이 좀 넘거나 1000만원이 안 돼. 그 당시엔 그랬어요. 굉장히 비싼 차, 몇천만원짜리 비싼 차가 아니면 대부분 중고차는 1000만원이 좀 넘거나 1000만원이 안 되는 거라 그 1000만원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기준이 1000만원이야. 중고차에서 돈을 한 번 빌 때. 기준이 1000만원 단위야. 그럼 1000만원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매달 이자가 20만원씩. 2부 이자라고.
차가 한 책이 일주일 만에 팔려도 2부 이자를 내야 돼. 2부 이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 8부 이자잖아. 9부, 8부, 9부 이자죠. 중고차 시장 거기 원래 이자가 고무줄 이자예요. 그냥 2부라고 할게요. 자, 이걸 2부 이자라고 해요. 1000만원 빌리면 매달 20만원씩 따박따박 이자를. 그러면 저기 뭐냐, 이게 중고차 시장 이게 기본적이고, 보통 중고차 시장에서 2부 이자 빌려다가 이게 좀 약간 그런 애들이 있어. 그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돈놀이를 해요. 예대 마진을 챙기는 애들이 있어. 이거 웃길 거야. 이게 예전에 연두가 그랬어. 연두하고 제가 중고차 같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좀 친해, 권룡지하고 친하다 했죠. 76년에서 동갑이야. 옛날에 연두가 어떻게 이자 장사를 했냐면, 중고차 시장에서 2부 이자를 빌려요. 차를 한 20, 30대 굴리니까 쩐주들이 빌려줘. 2부 이자야. 그러니까 1억으로 합시다. 1억이면 어떻게 해요? 매달 200만원씩 이자가 나가요. 연두가 이거 가지고 이제 뭘 장사를 하냐? 이걸 갖다가 어떻게 7부 장사를 해요. 7부요? 7부는 뭐예요? 자, 2부는 1억 원으로 기준하게 1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이자가 어떻게 해요? 200만 원. 이게 2부 이자. 그럼 7부 이자는 어떻게 돼요? 1억 원을 빌리면 한 달 이자가 얼마야? 700만. 씨발 1억 빌려주고 매달 700만씩 따박따박. 세상에 그런 이자가 있어요. 중고차 시장은 기본이 2부고, 화류계에서는 최하가 7부부터 시작해요. 최하가. 화류계라면, 자, 어딘지 알죠? 이게, 예를 들면, 룸사롱이나 이런 사창가 같은 데서 보통 아가씨들을 빚이 많아. 또 거기서 통용되는 이자가 7부 이자예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 중고차 장사 때. 이게 중고차 장사에 하다 보면, 이게 중고차 장사하면서 화류계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꽤. 그러니까 룸사롱이나 아니면 미아리나 아니면 지금 다 없어졌는데, 미아리나 용산이나 청량리 쪽에 뭐 사창가가 있어. 이런 데다도 투자를 해. 그러니까 투자가 여러 형식이 있어요. 직접 투자해가지고 사업권에다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지분을 갖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자 따박기 하는 장사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화류계는 지금 많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어때요? 화류계는 기본 최하가 7부부터 시작해요. 최하. 7부가 싼 거야. 화류계는. 그러니까 7부는 어떻게 해요? 1억 원을 빌리면 어떻게 매달 이자가 얼마나요? 700만이 나가요. 아니 그게 갚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빚에 허디가다가 도망가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제 어디 섬으로 끌려가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자, 1억 원을 빌렸는데 매달 700만 원, 여러분들 전세 1억 원짜리 집 사는데 그걸 갖다가 7부 이자를 낸다고 해봐. 자, 7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자, 그거 낼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그걸 빌리지도 않아. 없는 사람들이 이게 빌리는 거야, 그쪽에. 인생 막장 가면 그렇게 돼요. 예전에 연두가 어땠냐면, 중고차 시장에서 머리를 굴린 거야. 중고차 시장에서 전고차 쫀주한테 2부 이자를 빌려. 자, 1억 원을 빌려왔어. 그 당시에 그 정도 빌렸던 것 같아. 1억 원 넘게 빌렸던 것 같아. 1억 원이라고 해, 그냥 딱 쉽게. 자, 1억 원을 갖다 중고차 시장에서 연두가 빌려왔어. 얼마야? 2부 이자. 자, 1억 원이 얼마예요? 매달 이자가 200만 원. 굉장히 비싼 거야. 근데 이거 1억 원 2부를 해가지고 옛날 보도방도 하고 이쪽 화류계에 이래. 이쪽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 어떻게? 이 돈을 갖다가 빌려줘요. 7부 이자. 그럼 1억 원에 7부 이자하면 매달 얼마 드는 거야? 700만 원이 들어와. 그쪽은 그래. 와, 떼부자 됐겠네. 다 나중에 다 붙어 얘기할게요. 나중에 다 원금 다 날려먹었어. 거기다 원금 다 날려먹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흰수염 사장님이 대부분 빌려줬어. 흰수염 사장님이 그 돈을 빌려줬는데, 연두가 그걸 차장사한테 안 쓰고 어떻게 돼요?
여기 저기 화류계에다가 거기 7부 이자로 여기다가 투자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얘네들한테 띄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기 흰수염 사장님 이제 달달 볶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그걸 받아내요. 부모님이 좀 부자였던 걸 알수 있어요. 자, 왜 이 얘기하냐면 이게 사채 시장이 흐름이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가요. 야, 지금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이제 사채 시장 쪽 이쪽 한번 이거 손을 봐야 돼요.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났다. 자, 여러분들 1억 원짜리 전세 살기 위해서 1억 원 빌렸어. 근데 7부이자야. 매달 700만 원씩 내야 돼. 낼 수 있나요? 요즘 1억 원짜리 뭐 전세도 없죠, 서울에. 아파트 1억 원짜리 전세 있나? 없잖아. 그죠? 이게 현실이야, 근데. 자, 이게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암암리에 지금도 다, 밀실 지하에서는 다, 그보다 더 센 이자들 통용이 돼요. 그 당시에 연두가 머리 쓴다고 중국 흰수염 사장한테 2부 이자로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7부 이자로 깔아놓은 거야, 화류계에다가. 그러면 1억 원을 빌려오면 매달 흰수염 사장한테 200만 원. 자, 그러면 700만 원이 들어오면 500만 원이 남죠.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저기, 어떻게, 자기 돈 안 들이고 어떻게 돼요? 그냥 저기, 매달 5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야. 끝내주죠. 이게 채권 시장이에요. 자, 우리가 채권 시장 하면 아름답게 은행만 생각하는데, 채권 시장은 별의별 채권 시장이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다 터질 거 터지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수면 위로 어느 순간에 올라와요.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해요? 늦었어. 자, 그 전에 어떻게 돼? 예방을 먼저 해야 돼. 자, 제가 예방 차원에서 강의하는 거야. 이런 밑에 지하 사금융 같은 데는 장난 아닌 금리가 많아. 자, 이쪽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도 사고 팔아요. 애들도 사고 팔아요. 예전에 원빈 그 있잖아, 그 아저씨.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나중에 저기 사채업자한테 하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이게 돈 못 갚는 것 같아. 신체 포기 각서하고 부모들 저기 엄마 아빠 가다가 배때기 다 갈라가지고 어떻게 장기 다 뽑아가지고 다 팔아먹잖아. 그래 애들도 어떻게 돼요? 애들도 가가지고 저기 매운굴 같은 데다 어떻게 해요? 마약굴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배째 가지고 다 장기 팔아먹잖아. 이게 불과 10년 전 이게 이거 별로 안 됐어. 이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랬어 대한민국. 너네 나라 이야기 아니야. 우리나라 이야기야. 지하입니다. 10년 전 이야기야. 지금 이거 다 지금 이거 전 세계적으로 저 사채 시장 한번 다 지금 다 싹 쓸었어 지금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은 그래. 자, 우리나라 이게 원빈 나오는 그 아저씨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딴 나라도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금리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채에 걸려가지고 다 장기가 다 뺏겨요. 납치당해가지고. 그리고 애들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마약 날르는데 쓰고 개미굴려 쓰다가 어떻게 해요? 애가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그때 배 깔라가지고 다 팔아먹어요. 자, 이게 사는 세상이에요. 자, 그때 그 원빈의 아저씨에 나오는 그 애들 있잖아. 애들의 부모들이 다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린 거야. 그래 애들을 다 팔아 넘긴 거야. 얼마에 팔아넘겼을까요? 거의 그냥 저기 돼지 속값에 넘게 팔아. 돼지값이나 가축값에 넘겨. 애들이 가. 자, 지금은 그나마 대한민국이 선진국가 덜 하니까 저지 아직도 지금 전 세계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돈의 흐름에 따라서 사채 시장의 금리가 폭등할 때가 와요. 이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도 생각해봐. 1억 원 은행에서 빌렸는데 매달 이자가 700만 원. 감당돼? 자, 매달 이자 700만 원 감당되는 사람 손 들어봐. 대한민국에. 없어.
자, 이거 감당될 수준의 저기 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런 거 빌지도 않아. 신용 상태가. 누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자를 갖다 누가 써요? 나중에 실직자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이미 지금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저기 이제 신용 불량자가 많이 들어가는 금융시장이 극과 극으로 쫙 가려고. 이거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냐? 중간이 없어. 극과 극으로 쫙 가려고 해요. 어떻게 되냐? 쉽게 말하면 이제 상위층 사람들이나 신용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1금융권이야. 은행. 자, 은행 이자는 어떻게 해요? 이자가 한 4, 5%짜리 이자야. 많이 팔아요. 담보도 짱짱하고, 직장도 짱짱하고, 신용도 짱짱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4, 5%짜리 이자율을 내요. 이게 상위급의 이제 금융 시스템이야. 중간이 없어져. 요즘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2군형금 있죠? 얘네들 지금 다들 도산하기 일부 직전에 나버려. 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이 회수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은행이 부실해서 지금 다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자, 보통 이런 2금융권이나 3금융권 쓰는 사람들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신용이 좋으면 2금융권까지 2금융 3금융권 누가 가.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자를 어떻게 되냐? 그 불법 4금융 가면 그 최하 7부 이자야. 1억 원 빌리면 월 700만 원이야. 한 달에 벌이도 없는데 1억 빌리고 700만 원 이자 어떻게 못 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게 뭐뭐하고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해요? 개미굴에다 넣고 나중에 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양육하다가 크면 배 잘라가지고 다 장기 또 파는 거야. 역사는 반복돼. 이게 불과 대한민국 10년 전 얘기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 비일비재했어. 너네 나라 얘기 아니야. 우리나라 얘기야. 10년 전이야, 바로. 얼마 안 돼. 이제 내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먼저 한 게 장기 밀매업자들하고 사채업자들 얘네들부터 내가 다 쳐냈어요. 얘네들 안 쳐내면 사회적으로 문제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덜 일어나는 거야. 원래 지금 극으로 다 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예전에 봤지만 제가 아무리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도 이거는 임시 땜빵 처리야. 이거는 그때 고비만 넘기는 임시 땜빵 처리일 뿐이에요. 자,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사회개혁 해야 돼. 진짜 이대로 가면 다 죽어. 자,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야. 제가 한 거는 임시 땜빵 처리예요. 자, 근본적인 뭐예요? 사회개혁을 해야 돼.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금융권에 보면 채권 시장에 보면 어때요? 극과 극으로 가요. 고신용저와 저신용적 시장의 극과 쫙 갈려요. 중간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빈부격차 확 갈라져요. 그럼 나중에 사채업자 시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중고차처 2부 이자 안 빌려주는 이유도 7부 이자야. 최하 7부 이자야. 시장이. 원래 사채는 화류계에 있는 여성들한테 빌려주는 금리가 기준이에요. 사채 금리가 화류계 금리가 기준이에요. 중고차 2부 이자는 싼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잘 몰라. 아니, 은행에서 싼 이자로 이게 해가지고, 지금 뭐, 옛날에 흰수염 사장이 그렇게 했어요. 이 양반이 이게 부동산이나 자산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를 해서 이자를 갖다가 이 양반에 2%대 이자로 해가지고, 연 2%대. 연 2%대 이자로 빌려가지고, 2부 이자면 그냥 30짜리 거예요. 12 곱하기 2 하면 24죠. 쉽게 말하면 2%대 이자로 연 24%짜리 이자를 이걸 대출을 내준 거야. 10배의 예대바지를 본 거야. 이 양반이 부동산이 많으니까 부동산 담보를 해서 은행 쪽에 신용이 좋으니까 2점 몇 프로 이자로 빌려가지고 24%로 중고차시장에다 풀러요. 자, 24% 그걸 갖다가 연두가 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화류계에다가 어떻게 돼요? 거의 연 100%에 그건 실제로 100% 넘어요. 복리율 따위야. 연 100%가 넘는 이자로 어떻게 해요? 얘들 맞으니까. 이걸 채권 유통시장이 그렇다고요.
신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그 2%대 이자 어떻게 구경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신용을 좀 잘 지켜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용을 잃으면 이거 진짜 인생에 답이 안 나와. 나중에 이게 급조가 필요할 때 말도 안 되는 비싼 그 저기 상금융권이나 사채 쪽 이자를 써야 돼. 사채 시장 기본이 7% 이자. 연 100%. 복리로면 100%가 더. 이게 기본이야, 사채 시장. 사채 시장은 예전에 마지막 기준을 뭘로 보냐? 화류계에서 통용이 되는 이자가 사채 시장의 기본 이자로 다 통용이 돼. 화류계. 자, 우리나라는 화류계에서 얼마로 통용돼요? 7% 이자. 1000만원 빌려면 월 얼마? 이자가 70만원. 자, 1억원 빌리면 월 이자가 얼마? 700만원. 자, 화류계 가서 잘해서 1000만원 한 달에 벌어도 어떻게 돼요? 다 이자로 나가. 1억원 빌리면. 못 갚아. 자, 예전에 속된 말로 어떤 저거야. 고지가 찢어지도록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빚을 못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화류계에서 고지가 찢어지도록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이자를 못 갚는다는 말이에요. 왜? 이자가 너무 세니까. 야, 얘 이 얘기를 왜 하냐? 아이씨, 막 천박하게 보지가 찢어지게 무슨 저기 일을 해도 뭐, 자, 이게 현실이야, 지금. 앞으로 더 잔인한 세상이에요, 이대로 가면. 자, 제가 지금 계속 이대로 가는데, 임시 땜빵 처리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요. 이거 임시 땜빵 처리야, 진짜. 내가 너무 깝깝해서 그래, 지금. 세상 돌아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강의를 했는데, 다들 보면, 이게 다들 똑같아. 다 이기주의야. 화폐가 한번 무너져야 다들 정신을 번쩍 들고 하지. 자, 화폐가 다 이게 수시 조각 때문에 어떻게 되냐? 다 거지가 돼. 부자도 거지다, 부자도 거지가 돼.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 자, 두 개의 차가 나란히 가고 있어요. 외길을. 똑같이 시속 100km 쭉 가면 어떻게 안 부딪혀요? 근데 외길인데 앞에 차가 어떻게 해요? 뒷차는 시속 100km로 가는데 앞차가 시속 어떻게 해요? 80km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빵! 부딪히겠죠? 자, 지금이 이 사태가 일어나기 지금 일부 직전이에요.